네, 이제 지금 거는 천재안 영어 독해와 장문이고요. 사과입니다. 요거 지금 나가보죠. 로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요. 얘는 희곡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죠. 여기 안에서 줄리엣은 지금도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현재 시제로 들어가면 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에는 뭐가 있나요? 당체 이름이 뭐예요?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로를 여기까지 칠게요. 우리가 장미를 불러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장미라고 불러요. By any other name. 그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장미라고 어떤 것을 부른다면 그 해당되는 것은 냄새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as sweet 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that would smell as sweet 이라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as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as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s it is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as 다음에 when it we call it a rose 이렇게 부르도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던지 간에 as부터 as까지 빠지고요.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장미라고 부를 때만큼이나 똑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smell이라는 것은 감각 동사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as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는 형용사가 부사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뭐만큼 뭐한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얘네를 빼고 나서 문장이 되게끔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smell sweet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해당되는 꽃은 불립니다. 요렇게 불리고요. 요렇게 불리고요. 1, 2, 3, 4라고 불립니다. 언어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in이 있으면 요 언어로라는 거죠. 요 지역의 요 언어로는 이렇게 불리고요. 요 언어로는 이렇게 불리고요. 요 언어로는 이렇게 불리고요. 요 언어로는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는 respectable인데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얘는 존경하다라고 불리죠. 그래서 respectable 하면은 존경할 만한 이라고 되죠. 그런데 respective 하면은 각각의 라는 말이고요. respectively는 각각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주어 진짜 사실일 거예요. 진주어 어떤 장미가 남아 있습니다. remain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이쪽으로 빼서 보겠습니다. keep, stay, remain이 있으면 뒤에 형용사가 오고요. 모인 상태를 유지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remain이 있으니까 여기 beautiful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장미는 아름다운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동사 1, 동사 2죠. 그리고 그것의 달콤한 향기로운 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even if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even if, even though, although는 비록 모이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죠. 비록 모이지만 그것은 were called 불리겠죠. 다른 어떻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불리더라도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건 여기서 were라고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가 지금 가정법적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가 쓰여서 그게 만약에 다른 것으로 불리더라도 그것의 향기로운 냄새는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게 됩니다. 한 언어에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is arbitrary니까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요 단어죠. 여기 있는 요 단어는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한 가지가 임의적인, 또 한 가지가 제멋대로인, 또 한 가지가 독단적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이고 제멋대로 그냥 그거를 우리가 부르던 말던 걔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사 however, 그러나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여기 이렇게 쓰인 것이죠. 보여주죠. 대디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죠. 유도부사니까 동사 주어예요. 이름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주격관계 대명사 요 놈의 선행사는 스모킹 건이죠. 얘는 처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동태죠. 어디에?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서요. 어디에? 요 모험에서요. 1893년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every가 있으니까 단수명사, 단수동사. 자, 총은 does not smoke. smoke가 동사로 쓰면 연기가 나다, 담배를 피다. 담배를 필 수도 없고요. 시가를 필 수도 없죠. 영어에서 smoking gun이라는 것은 refer to, 말하다, 언급하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실을 말하게 돼요. 됐죠?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단수 or 단수는 단수가 돼요. 됐죠? 단수 and 단수는 복수가 돼요. 자,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요 놈이 이렇게 하는 거죠. serve as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자, serve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주다, 제공하다, 역할을 하다. 주로 as가 있을 때 더 이렇게 쓰이게 되죠. 얘는 play a role as로 바꿨으면 되고요. role 대신에 part가 들어가도 되죠. 얘네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범죄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주어가 단수인데 여기 지금 워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죠? 가정법으로 쓰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발견되어져요. 뭐가 있냐면 스모킹 건이죠. 연기가 나는 총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에. 그러면 그 사람은 여겨줄 수 있죠. 무엇으로서 여겨지냐면 그 총을 쏜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 만약에 if we 다음에 과거 시제를 넣어서 found 다음에 a person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돼요. with 뭐가 있다고요? 요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요. We would consider 우리는 고려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the person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요? the one 어떤 사람 총을 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수동태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두 가지가 수동태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 빈번하게 사용하죠. 그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얘가 주어져. 그래서 동사 reflect 보여주게 됩니다. 옛날 오래된 문화를 보여주게 되죠. where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어도 돼요. 문맥상 거기 앞에서 그냥 선행사를
어떤 것이든 취하면 되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면 되죠. 즉 오래된 문화를 반영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다시 한번 갈게요. use to 동사 원형은 뭐 하곤 했다죠.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얘가 지금 pp로 쓰여요. 얘 때는 얘가 하나의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얘가 pp를 쓸 때는 무엇으로 이용되다죠. 하나 더 be used to ing로 쓰이면 여기서 얘가 전치사로 쓰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는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used to가 하나의 동사로 쓰였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하곤 합니까?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총을 가지고 다니곤 했던 그 옛날 문화를 반영해 주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은 말합니다. 이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름이 무슨 소용이죠? 어떤 다른 이름으로 장미를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어떤 다른 이름으로 장미를 우리가 부른다면 그것은 여전히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건데 꽃이란 그 꽃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죠. 각각. 그래서 그 장미는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으로 불리더라도 여전히 향기로운 냄새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어에서의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의 이름은 종종 자의적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모킹 건이라는 용어는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서 처음에 사용되었죠. 1893년에 이러한 제목의 이야기에서요. 모든 사람들은 대리어를 알고 있어요. 총은 담배를 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영어에서 스모킹 건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 즉 어떤 범죄나 또는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실을 말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손에 연기가 나는 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여겨줄 수 있냐면 그 총을 발사를 한 그 총을 쏜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의 빈번한 사용은 또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사람들이 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총을 가지고 다니곤 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가지고 다녔던 옛날의 문화를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reflect는 요새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인다라고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문장은 요게 되겠죠. 요게 지금 줄리엣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스모킹 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여기 현재 시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표현. 자, 어떤 다른 이름으로 그 장미라는 꽃을 우리가 부르더라도 그 꽃은 여전히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안에서 원래 문장 여기에서 요네가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단어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respectively 각각이라는 말이고요. remain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even if 다음에 가정법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요 단어 별표 치고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름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저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수동태로 표현된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fer to는 말하다, 그리고 serve as는 무엇으로 역할을 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nclusive는 결정적인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태로 들어갔고요. 요게 수동태 형태가 아니면 이렇게는 따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used to, 즉 used to는 뭐하곤 했다, 지금 안 한다, 무엇으로 이용되다, 무엇에 익숙하다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고, 여기서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것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 여기서부터 직접 합법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고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현재 시제예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another가 있으니까 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것이죠. 더 phrase예요. 그 표현이에요. 요 표현.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표 있으니까 괄호 쳐야 되겠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얘는 의미하게 되죠.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 where 어떤 거냐면 네가 바꿀 수 없죠. 네가 어떠한 결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걸 의미하게 돼요. 얘가 주어, originate은 기원하다.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 Julius Caesar한테 생겨난 것이에요. 요 사람의 승리는, 해외에서의 요 사람의 승리는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죠. 시저를요. 로마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이것은 상원 의원이라는 것인데요. 로마 시대에서는 원로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네모칸할게요. 시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conspire, 음모를 꾸미다 라는 말이에요. 음모를 꿉니다. 안 좋게 돌아가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make에다 표시해주고요. make는 사역 동사죠. 됐죠? make하고 let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하면 동사 원형, 당하면 pp가 되고요. have는 사역의 의미로 쓰일 때 목적어 하면 동사 원형이나 ing, 당하면 pp가 되죠. get이라는 것은 사역의 의미로 쓰이면 얘가 하면 to 동사 원형, ing, 당하면 pp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make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국민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게끔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생각하게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았죠. 접속사 that. 자, 루비콘 강을 건너요. 그의 부대와 건너는 것은, 얘가 동명사 주어겠네요. 보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접속사 that 1이고요. 또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suffer death예요. 죽다. 죽임을 당하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조건이죠. 그가 그렇게 한다면, 혼자서 그렇게 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서 있었죠. 강에. 오랫동안. for 동안이고요. 뒤에 시간 개념, during이 있으면 기간 개념, while은 뒤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사 구문이죠. 확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convince,
확신을 주다. A of B예요.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요거를 that으로 바꿔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A, B, convinced of B 아니면 여기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서 접속사가 있고요. 찍찍찍 해서 분사 구문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확신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think of ASB죠.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think of ASB, A를 B라고 여기다 constar ASB, A를 B라고 여기다 see ASB 엄청 많죠? 그러면 그를 영웅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확신해서 시전은 어떻게 했냐면 이끌었어요. 얘의 과거형이죠. 그의 부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죠. 즉 그게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그 장소가 되겠죠. 이 고대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빼서요. 여기 지금 여기다 적을게요. is being kept라고 되어져 있는데 be, ing, 진행 여기 수동태죠. 진행 수동태로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영어적 표현에서요. phrase니까. 그럼 이쪽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현재의 문화는 또한 수동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reflect니까 현대 문화, 현대의 문화에서 도 반영되어져 있어요. 현대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한 영국의 출판가는 릴리즈니까 출판해요. 사람들한테 출판해서 보여주는 거죠.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어떤 리스트냐면 새로운 formal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래서 informal이니까 여기서는 비격식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casual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표현의 리스트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 표현은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expression이라는 거죠. 얘는 추가되어지는 거죠. 수동태로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겠고 수일치도 봐주셔야 되겠죠. 그들의 사전에 매년마다 추가되어지는 거죠. 2015년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죠. 뭐뭐 중에 하나. 새로운 표현들 중에 하나는 마이크 드라이브고요. 이건 뭐냐면 literally 글자 그대로 얘는 그러면 제끼고요. 선행사가 마이크 드라이브니까 동사로 단수 취급해주면 되죠. 어떤 행동을 말해주게 되죠. 어떤 거냐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정교하게 라는 말이에요. 부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요. 떨어뜨리는 거죠. 자, of 전치사니까 dropping 떨어뜨리고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이크를요. 끝났을 때 무엇을? 특히나 부사, 인상적인 공연이나 연설이 끝났을 때 마이크를 떨구거나 또는 마이크를 옆으로 던지는 그런 행동을 말하게 되죠. 마이크 드랍은 여기다가 쭉 하고요. 요거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have, pp는 주어가 하는 거죠. 그런데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be, pp가 있으니까 주어가 당하고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단어는 마이크 드랍은 사용되어져요. 누가? 래퍼나 코미디언들이요. 뭐 이후로? 최소한 1980년대 이후로 이것을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 이쪽으로 빼죠. get, go,
grow, run, fall, turn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형용사가 있으면 뭐 하게 되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steadily,가 부사예요. 그러면 has grown in popularity 이렇게 되는 거죠. grown in popularity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형용사로 쓰이니까 꾸준하게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over 최근 몇 년에 걸쳐서요. 되셨죠? 그러면 그 표현은 엄청나게 is used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됐죠? 여기서 figurative니까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be used로 꾸며주죠. 어디에서처럼 다음에서처럼 말이죠. as in은 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뭐의 경우에서처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관중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무엇으로요? acceptance speech죠. 수상소감, 수상연설, 수상소감으로 그리고 마이크 드랍으로요. 뭐하고 나서요? winning the award니까 상을 수상하고 나서 그게 수상 소감과 마이크 드랍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라는 것은 영어에서 또 다른 이해가 되죠. 네가 어떤 결정을 바꿀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은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는 해외에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가 영웅이 되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나 원로원 의원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백성, 국민들한테 생각하도록 하게끔요. 시저가 배반자야 실은 이라고 말하게끔요. 생각하게끔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시저는 알았어요. 부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그 법을 로마의 법을 어긴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만약에 홀로 강을 건너게 되면 여기서 소우는 강을 건너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강가에서 서 있고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로마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여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고는 시저는 그의 부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죠. 즉 다시는 얘가 형용사고요. return이 명사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인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러한 고대의 역사는 영어 표현에 지금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동시대의 현재의라는 말로 쓰이고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문화가 언어 안에도 또한 반영되어져 있어요. 한 영국의 출판가는 그들의 사전, 매년 그들의 사전에다가 새롭게 들어간 새로운 공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표현들의 리스트를 추가해서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있어요. 2015년에 새로운 표현 중에 하나는 마이크 드랍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히 인상적인 공연이나 연설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이크를 떨구던지 또는 그것을 옆으로 토스, 던져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 드랍이라는 것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1980년대 이후로 래퍼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표현은 꾸준하게 인기를 얻어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요. 그 표현은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그는 그 상을 수여하고 나서 그의 멋진 수상 소감과 마이크 드랍을 함으로써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서 보입시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우선 이 표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냐면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이 표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거죠. 현대 문화도 언어에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크 드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 마이크 드랍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현재 시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직접 화법이니까 하나로 여기면 돼요.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를 일치시켜주고요. where 관계 부사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where이라는 것은 관계 부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그리고 앞에는 장소가 와도 되고요. 시간이 와도 되고요. 문맥상 거기가 라고 보셔도 되고요. 문장이 와도 되고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면 더 가서 보시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예요. originate 어디서 기원하다. 됐죠? 여기에서 이 표현 주의해 주시면 돼요. 해외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onspire 음모를 꾸미다. 안 좋게 돌아가다. 음모를 꾸미다. 그리고 make가 사역동사라 여기 think 된 거 봐주시고요. 동명사 주어. 죽임을 당하다. 됐죠? 여기서 so는 대명사로 쓰여서 강을 건너는 것이죠. 분사구문 convinced that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쓰였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리고요. 여기에서 루비콘 강의 바로 이거죠. The point of no return 이 부분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고대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 수동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현대 문화도 지금 언어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informal이라는 것은 비격식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다음에 술치고 술치인데 거기다가 수동태로 들어가져 있어서 어렵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단수 취급. 선행사가 마이크 드랍이니까 refers to 단수. literally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사로 deliberately 정교하게 꼼꼼하게 의도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현재 완료 수동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여기 부사,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 봐주셔야 되고요. figurative는 비유적으로 라는 말로 부사로 쓰여서 앞에는 is used를 꾸며주는 것이죠.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단락이고요.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지금쯤이라는 거고요. 가주어, 어이구야. 이렇게 뺄게요. 가주어, 진주어죠. 자, 그래서 이제 데디아가 지금쯤이면 분명할 거예요. 됐죠? 쉼표니까 괄호 쳐주고요. 특히나 그것의 비자의적인 측면, 즉 임의적이지 않는 측면에 관련된 언어가 보여준다는 거죠. 문화와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거 앞문장을 전체적으로 받는 거죠. 마침표랑 this 있고 쉼표 있으면 which로 바꾸셔도 된다는 소리고요. apply to 적용되다. 그 다음 여기서 not only but also죠. 요거 다시 한번 not only A but also B고요. only 대신에 just가 들어가도 되고요. also는 생략돼서 뒤로 가서 as well 이라고 바꾸면 되고요. 얘까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양 언어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언어, 뭐와 같이 한국어처럼 아시아 언어에도 적용이 돼요. 너는 아마 알 겁니다. 관계대명사 아시죠?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없습니다.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아시죠? 시치미를 떼다가 의미하는 것을 알 겁니다.
사실, 연결사. in fact는 in effect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떼다는 일반 공통된 단어가 돼요. 일반적인 단어가 되죠. 어떤 거냐면 제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직접 화법이 있으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서 제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죠. 그러나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한 적이 있니? 라는 거고요. 여기서 have pp는 완료 시제에서 여기서 have가 조동사처럼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면 have 다음에 여기다가 부정어가 들어가면 되고요. 의문문을 만들면 조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서 주어, pp, 물음표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wonder에 대한 목적어로 요게 왓절이 들어간 것 뿐이죠. 됐죠? 그러면 시치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용어는 comes from이죠. 어디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come from 앞에 있는 걸로 말하면 originate from result from derive from stem from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 뒤에 있는 게 원인, 앞에 있는 게 결과. 자, 그럼 그 용어는 전통적인 한국의 매 사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즉 오래된 방법이죠. 사냥하는 오래된 방법이에요. 무엇으로요? 매로 사냥하는 오래된 방법이 되죠. 옛날에 꼬리표, 즉 시침이라고 불리우는 PP형이죠. 여기는 어떻게 바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A tag which was called 시침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요. 놓여져 있어요. 여기다가 빼시면 place, lay, put, a 전치사 b죠. 그럼 a를 전치사에게 b에게 두다예요. 그럼 얘를 수동태로 넣으면 요게 지금 b 얘네가 pp꼴로 와서 전치사 b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a는 b에게 놓여졌다. 그러면 얘네는 놓여지게 됩니다. 어디 위에요? 매의 꼬리에 놓여지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는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가 그 새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who owned the bird 얘는 매고요. 얘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죠. 자,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물음표고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마침표고요.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로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거를 보시면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여기는 to를 to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요것을 절로 바꾸면 so that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it showed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who owned the bir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ief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단수 복수죠. 그래서 steal 훔치다. 이쪽으로 뺍니다. 여전히 부사, 형용사로 잔잔한, 고요한, 연결사로 steal이라고 쓰이면 그러나죠.
훔치다, 철, 강철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를 훔쳐요. 그리고 바꿔치기 해요. 태그를, 꼬리표를. 그들 자신의 꼬리표로 바꿔치기를 하죠. 모인 척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그 새가 그들 거인 것처럼 하려고요. 그들에게 속한 그들의 것인 것 척을 하면서요. 또 다른 한국의 전통은 한국의 레슬링이죠. 뭐라고 불리우는 PP형이죠. 씨름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레슬링입니다. 현대 형태에서, 즉 각각 두 명의 경쟁자들이 각각이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 취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현재 형태에서 두 명의 경쟁자 각각 한 명씩은 벨트를 착용해죠. 삿바죠. 어디 주위에 around the waist and the thigh, 그들의 허리와 허벅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lock on to죠. 꽉 붙잡아요. each other, 서로의 벨트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승리를 얻게 돼요. 뭘 하면서? bring이죠. any part of the opponent body above the knee. 전치사요. 무릎 위에 있는 상대편의 신체 어떤 부분이든 무릎 위에 있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요? to the ground, 땅 쪽으로. bring to the ground, 땅에 닿게 하면 승리를 얻게 돼요.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 취급,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래서 각각의 경쟁하는 사람은 employ, 이용합니다. 연속적인 여러 개의 전략 전술을 이용하게 되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tactics,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쉼표 다음에 위치가 있으니까 대시 못 들어가는 거고요. tactics를 봤기 때문에 복수동사 cause가 나왔죠. 그래서 부상이 없고요. 부상이 거의 일으키지 않는 거죠. 누구한테요? 상대편한테요. 그래서요.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딴죽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 되죠. 단수, by means, 어떤 거냐면 of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of 다음에 위치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딴죽은 하나의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상대편이 사용해요. 그의 발을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bring down, 그 상대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발을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 표현 딴죽 걸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keep 목적어 from ing죠. 그러면 목적어가 achieving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전에 동의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노력을 한다는 걸 말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서? by에 걸려서 doing, saying, seeing 있으니까 효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something irrelevant니까 관련 없는 어떤 것을 하거나 말함으로써 이전에 동의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언어의 비자의적인 특성, 즉 언어가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서양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같은 아시아의 언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너는 알 거예요. 시치미를 떼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요. 사실 떼다는 일반적인, 저기서 common이라는 것은 ordinary라고 보셔도 되겠죠. 일반적인 단어가 되죠.
한국어에서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돼요. 그러나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시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치미가 의미하는 것 두 가지 다 됩니다. 어쨌든 간접의문문으로 들어가도 명사절이고요. 왓절이 들어가도 명사절이에요. 시치미가 의미하는 것을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그 용어는 전통적인 한국의 매로 이용한 사냥, 즉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오래된 방식에서 나오게 되었죠. 예전에 시치미라고 불리우는 꼬리표가 놓여져 있었어요. 매의 꼬리예요. 즉 누가 그 새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도둑놈들은 매를 훔쳐서 그 꼬리표를 자기 것으로 바꿔요. A를 안 쓰고 B를 쓴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A for B라는 것은 A를 쓴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대체하다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뭐 하면서 그 새가 그들에게 belong to, 속하다, 그들의 것이라는 척을 하면서요. 또 다른 한국의 전통은 한국의 레슬링인 씨름인데요. 이 현대적인 형태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각각 벨트를 매죠. 삿바요. 삿바를 어디다 매냐면 허리와 허벅지 주위에 삿바를 착용하게 돼요. 그들은 서로의 벨트를 꽉 붙잡아요. 그리고는 승리를 얻죠. 어떻게 하면서? 무릎 위에 상대편의 신체의 어떤 부위든지 간에 그 부위를 bring to the ground, 땅에 닿게 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돼요. 각각의 경쟁자는 연속적인 여러 개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거의 주지 않고요. 상처가 없는 상태로 상처나 부상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딴죽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략인데 어떤 거를 수단으로 하는 거냐면요. 그 상대편이 그의 발을 사용해요. 경쟁자가 그의 발을 사용하죠. 상대편을 아래로 내려가서 몸이 땅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다리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딴죽 걸다라는 표현은 당신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전에 동의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하면서? 관련 없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하면서, 말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우선 여기에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것은 요 의미니까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는 여기선 딴죽 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지웁시다. 그냥 여기에서 요거를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조금 더 여기도 들어가서 봅시다. by now는 지금까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고요. 요 표현도 중요하겠죠? 자의적이지 않고요. 특히 자의적이진 않은 면인 언어가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얘는 어디에도 다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위치 봐주셔야 되겠고요.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접의문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간접의문문이고요. 여기에서 이 시침이라는 꼬리표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그 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의 꼬리에 놓여지게 돼요. 달려있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요 어휘 봐주시고요. replace A with B, pretending 분사구문 모인 척을 하다, them 도둑들,
그러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PP형 봐주시면 되겠고 꽉 붙잡다 bring to the down, bring to the ground it가 있으니까 단수 여기 위치의 선행사가 tactics가 되기 때문에 cause라고 들어간다. 그리고 딴죽을 걸다라는 것은 그의 발을 이용합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요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bring down 이어 동사고요. 동사, 부사가 있어서 이어 동사고요. 중간에 명사, 대명사 되고요. 끝에 명사가 들어가도 되는데 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keep 목적어 from ing 쓰인 거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something irrelevant 여기는 이 어휘 중요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죠. 관련 없는 어떤 것을 하면서 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이고요. 가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고요. 어떠한 표현이 originate 자동사로 쓰여서요. 어디서 기원했는지 어떠한 표현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얘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셔서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있습니다. 유도부사고요. 동사고요. 주어가 되고요. 여기 있는 스토리즈를 꾸며주는 게 interesting, convincing 이렇게 되겠죠. 재미있고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무엇에 대해서? 자, 여기서도 where it might have come from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하죠.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접속사 되시죠? 그 사람 한국 네모칸으로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매우 perplexed 당황했을 때요. 그러면 이 표현에서 없다라는 것은 의미하게 됩니다. without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명사로 봐서요.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서 without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어처구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문문이죠. according to 민간 어원에 따르면 어처구니라는 것은 refer to 말합니다. 손잡이를 말하죠. 어디에 있는 핸드밀이니까 맷돌, 손절구를 말하게 되죠. 여기에서 맷돌에 있는 손잡이를 말하게 돼요. 즉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PP. 무엇을 위해서요? grind는 갈다라는 거죠. 음식, 아이템을 갈기 위해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기를 원해요. 콩을요. 무엇을 하면서? 여기서 ing가 있으면 하면서 to 부정사가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면서 맷돌을 사용하면서 콩을 갈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 손잡이가 없다면 그 한국 사람들은 아마 likely가 있는데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likely는 형용사예요. 가능성이 있는. 근데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흔히 이렇게 쓰이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형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똑같은 의미로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문제시 삼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would
most likely 다음에 뭐가 왔냐면 feel이 온 거 여기까지 우선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서 likely는 뭘로 쓰였냐면 부사로 쓰였어요. 됐죠? 만약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would be most likely to fail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be likely to라고 와야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likely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아는 것처럼 to를 쳐 넣으면 틀려요. 그리고 feel이라는 것이 뭐죠? 감각동사죠. 감각동사가 있으니까 feel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형용사가 와서 ing, pp,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pp가 와서 perplex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분명히 demonstrate 설명을 해줍니다. 언어가 반영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지금 그래서 찾아보세요. look for 추가적인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와시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추가적인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시죠. 여기 how절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what절, how절 두 개 다 명사절로 쓸 수 있고요. what절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고요. how절은 명사절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면 they mean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절. how절은 그들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문화와 역사에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뒤에는 문장 완전하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너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직접 for oneself 직접 너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줄리엣. 맨 앞에서 줄리엣이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는 자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맞다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가끔 불확실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들어갔죠? 어떠한 표현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불확실하죠. 그러나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그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그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때요. 이러한 표현에서 없다라는 것은 한국어에서 without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어처구니는 무엇을 의미하죠? 민간 어원에 따르면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하게 돼요. 전통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콩을 갈려고 해요. 맷돌을 이용하면서요. 만약 손잡이가 없어요. missing 없으면 그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 가지 했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언어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문화와 역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 수 있을걸요. 줄리엣이 말한 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맞다라고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보시면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 언어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너는 이제 줄리엣이 부분적으로만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요 부분이죠.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가서 보시면 여기 간접 의문 들어간 표현이 있어서 잘 봐주시면 되고요. Interesting and convincing stories 요거 봐주시고요. 간접 의문문 표현이에요. 간접 의문문 잘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used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using 들어가서 뭐 하면서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가정법이라 were, missing 이렇게 된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likely가 부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 별표 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to로 낚아요. to로 낚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eflect, 어휘 봐주시면 되겠고 줄리엣은 절반만 맞습니다. partly는 여기서 부사로 들어간 것이고 what절, how절 특징 봐주셔야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이제 봐서 봅시다. 로마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로마의 고대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수동태죠?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disappeared,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죠. 그러나 로마는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이것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 가지 발명과 생각과 말들을 주었어요.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유수에 대한 목적어죠. Every single day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었죠. 당신은 깨닫지 못해요. 아마 네가 그러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너는 사용하고 있죠. 그들 중에 한 가지를 right now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사용한 것이죠. 페이지가 있는 책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이렇게 할게요. 로마 사람들은 알아냈습니다. 됐죠? 여기서 여기다가 표시를 쭉 한번 여기까지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how절은 명사절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how, to 동사 원형은 to가 주어, should나 주어, can으로 바뀔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how they can 바느질하다 page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바느질했습니다 라는 거죠. sew together 페이지를 바느질했습니다. how to sew page together 무엇을 따라서 한쪽 면을 따라서 페이지들을 바느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네가 turn 페이지를 넘겨서요 읽을 수 있는 거죠. both 앞면과 뒷면 each가 있으면 단수 명사 들어가는 거죠. each page 여기서 one은 페이지를 받겠죠. 이렇게 빼서 page 각각의 페이지 each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 각각의 페이지와 앞면과 뒷면의 각각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로마 사람들 전에 사람들은 스크롤, 두루마리를 사용했어요. 긴 종이 조각이죠. 또는 동물의 조각, 동물 가죽의 긴 조각을 말하게 돼요. 즉,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They had to unroll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여기엔 선행사고요. 이렇게 되죠. 풀어야 돼요. 읽기 위해서는 쭈루루루 펼쳐야 되죠. 그리고는 다시 다시 돌돌 말아야 되죠. 1, 2죠. 언제요? 그것들을 다 읽으면, 다 끝내면 말이죠. 만약에 there were no books,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면
오늘날에 책이 없으면 너는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침대에서, 버스에서, 뭐 스마트폰 보겠죠, 뭐.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if they were no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어로 without이라고 but, for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그러면 every time은 whenever라고 바꾸시면 돼요. 언제든지 뭐 할 때마다. 그러면 네가 책을 읽을 때마다 너는 사용합니다. 로마의 발명품 책을 사용하는 거죠. 한쪽 페이지를 바느질해서 쭉 이어서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앞면이랑 뒷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네가 봐요. 동전들을 봐요. many가 있으니까 복수명사죠. 많은 나라들에 있는 동전들을 바라본다면 너는 알게 될 겁니다. 동전이 일반적으로 동전 위에 머리가 있는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초상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 풍습을요. 어떤 풍습?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과 성격을 꾸며주죠. 놓아요. 그림을,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을 어디다가 동전 위에다 놓죠. 앞에서 했는데 put, lay, place, A 전치사 B죠. A를 전치사하게 B에게 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의 사진을 동전 위에다 놓죠. 오늘날 우리는 놓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의 사진을 동전 위에다 놓습니다. 무엇을 따라하면서? copying이라고 되어져 있죠. imitate라고 봐주셔도 되겠죠. 로마 사람들을 따라하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보여주고 계속 보여줄 거니까 현재 시제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있어요. 반면 미국의 동전은 무엇이 있냐면 대세다가 표시해 주고요. 대명사죠. 초상화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가 있어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대열리니까 일상적으로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 있어요. 일상적으로 네가 보는 많은 단어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로마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서 most, half, some, percent, 분수, all, the, rest of, rest가 있으면 of 다음에 있는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동사는 얘한테.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칩니다. 그러면 너의 달력에 있는 12개월이죠. 여기서 얘가 지금 중심이 되는 거죠. months 되어져 있으니까 have라고 수일치 잘 봐주셔야 돼요. 로마 이름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1월은 자 이쪽으로 뺄게요. name이라는 것은 이름 붙이다, 이름 부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name A after B라고 되어져 있고요. B의 이름을 따서 A를 부르다 라고 돼요. 이게 수동태로 되면 A, B, named after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1월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신 제너스 야누스라는 신에게서부터 이름을 따온 거죠. 제누스. 그 다음에 줄라이는 누구의 이름을 따온 거냐면 로마의 장군 율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7월. 그리고 그 이름, 행성의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로마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딴 겁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로마 사람들의 영향에서 오게 된 겁니다. originate from 봐주시고요. 그러면 목성이라는 것은 신들의 왕의 이름이에요. 반면 동시에 비너스, 금성이죠. 비너스, 금성은 누구의 이름을 따온 것이냐면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됐죠? 여기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서 비동사가 그냥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대동사로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동태가 있으니까 비동사로 들어간 것까지 그럼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로마의 선물들 있고요. 로마인 고대 도시는 파괴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발명품, 즉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명품, 생각, 단어들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너는 아마 모를 수 있어요. 네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너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은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페이지가 있는 책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알아냈어요. 한쪽 면을 따라서 페이지를 바느질해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페이지를 넘길 수 있고요. 읽을 수 있어요. 각각의 페이지의 앞면과 뒷면 양쪽 다 읽을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두루마리 쭉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돼서 쭉 펼치는 이런 거를 사용했죠. 그래서 긴 조각이에요. 종이, 동물 가죽의 긴 조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had to 해야만 했어요. 읽으려면 풀어야만 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읽으면 다시 롤업 다시 둘둘 말아야만 됐죠. 만약에 책이 오늘날 없었더라면 너는 침대 위에서 버스 위에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네가 책을 읽을 때마다 너는 로마 사람들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많은 나라들에서 있는 동전을 바라본다면 너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동전은 일반적으로 그 동전 위에 어떤 사람의 머리가 있는 그림이 있다는 걸요. 시제 봐야 되겠네요. 로마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사진을 동전 위에다가 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의 사진을 동전 위에다 두죠. 로마 사람들을 흉내내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있어요. 또한 미국 동전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일상적으로 보는 많은 일상적인 단어들은 로마 사람들이 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너의 달력에서 12개월 중에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1월은 로마의 신 제너스 야누스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줄라이는 로마의 장군인 율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행성들의 이름도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는 목성이라는 것은 신들의 왕의 이름이고요. 또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 금성이라는 것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서 보시면 우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봐주셔야겠죠? 왜 지워지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이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많은 단어들이 로마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여기도 보시면 was destroyed 수동태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동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있을 수 있죠. ing가 있으면 목적어 있고요. pp가 있으면 목적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 라는 표현 여기서 them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연결사가 있으니까 뭐 위치로 뭐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낚으면 안 돼요. 네, 그냥 them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가 있는 책 요 표현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의 페이지에 양쪽 면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with, there, were, no는 without이나 but, for 가정법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every time은 접속사로 쓰였고요. whenever로 바꿀 수 있다 봐주시고 여기 시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여기서 copying은 여기 있는 거 imitate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that 여기 portrait이 단수니까 that이고요. 복수면 tho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ost of 다음에 months가 복수라 have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s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으면 여기에서는 come, from, stem, from, originate, derive 여기서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영어는 빌려왔습니다. 많은 단어들을 many 다음에 복수명사죠. 라틴어에서 많은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빌려주다고요. borrow가 있으면 빌려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찬 물로 수영을 하고 있는 장소가 돼요. 여기 있는 장소인데요. 관계부사 where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겠죠?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장소예요. 매우 차가운 물 속에서요. 그러면 sounds like 요거와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요. 무엇이 keep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차갑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냉장고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떤 장소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있죠. 자, 그 단어가 그 장소가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죠. where이 있으니까 관계부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 다시 here is, here are 단수, 복수 there is, there are 복수 주어가 있는 BPP 수동태 문장 얘네들의 특징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책들이 보관되어지는 장소에 대한 영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북, 리버에서 온 것이죠.
리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책, 공문서, 최간부라는 말로 쓰여요. 자, 그 다음에 뭐 한 적이 있나요? 쓴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pp 뭐 한 적이 있어요? have가 조동사랑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조동사인 have가 앞으로 가서 의문문으로 바뀐 거죠. ps라는 것을 쓴 적이 있나요? at the end of 무엇의 끝에 편지의 끝에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너는 써온 곳이죠. 라틴어를 써온 곳이에요. stand for는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라고 쓰이게 되죠. 자, PS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라틴어 단어 포스트 스크립tum 이거를 지금 말하게 돼요. 쉼표가 있는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위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미하죠. 이 단어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 현재 시제로 들어가서요. 쓰고 나서 라는 말로 의미가 돼요. 얘를 완전히 영어로 다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written later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handy에다가 표시해주면 handy는 다루기 쉬운, 편리한, 유용한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useful이라고 봐주셔도 되죠. 유용한 PS가 우리는 없다면 우리는 해야만 할 겁니다. 더 많은 단어, 여기서 many의 비교급이겠죠. 더욱더 많은 단어를 써야만 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접속사 되시죠? 우리가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의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어를 써야 될 겁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로마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appear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remain, consist of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 로마가 여기 gave에 대한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죠. 자, 전치사를 달고 갔어요. 자, 수요 동사라고 쓰일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고요. 수요 동사가 쓰일 때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물들은 주어, 동사 여전히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still은 형용사라도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문장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더 이런 거를 썼을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if we lacked 여기까지가 어떻게 바뀌어도 되냐면 without으로 바뀌어도 되고요. 가정법으로 but for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을 평성문으로 바꾸면 because 다음에 we have라고 보셔도 되고요. there 다음에 is we have there is the handy PS가 있기 때문에 됐죠? We don't have to use mo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정법이 아니라 평성문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요 단어는 누가 있어요? 요 장소는 어떤 공간, 방인데 그 장소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매우 차가운 물로 목욕을 했던 장소가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면 요 단어랑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시원한 상태, 차게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죠. 냉장고라는 말도 로마 사람들의 단어에게서 로마 사람들의 말인 라틴어에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책이 보관되어지는 장소에 대한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책을 의미하는 요 단어에서요. 그죠? 도서관이라는 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PS, 즉 편지의 끝에다가 PS라는 거를 쓴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은 라틴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죠. PS라는 것은 라틴어 요 단어를 나타내는 거죠. 즉 이 단어는 뭐냐면 다 쓰고 나서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유용한 PS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쓸 것이 추가적인 내용, 더 쓸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단어들을 써야 되겠죠. 로마 제국은 이미 없죠. 그렇지만 로마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여러 가지 선물들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요 문장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없어졌지만 로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럼 여기 조금 더 가서 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바라우라고 들어간 어휘 얘네 둘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부사 where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요거 표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보관되어지는 장소에 대한 영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PS를 쓴 적이 있니? 편지 끝에 라는 거고요. stands for 무엇을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가정법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여기는 봐주셔야 되겠고 요거를 평서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문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weird에 걸려서 disappear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수일치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